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육시화갑 즉 천간지지를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육시화갑에서 즉 천간지지에서 그 첫 번째로 보는 천간갑 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제 천간이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갑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지지도 역시 지지 12지지가 12지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연계돼서 육시화갑이 이루어지는데, 육시화갑의 이제 성립 과정은 육시화갑 별도로 설명을 하고자 하지만은,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즉 천간과 지지, 이게 천간이 갑일 때는 즉 연계되는 것, 갑으로서의 어떤 응용 관계가 주어져 있는가, 이렇게 기초부터 상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 하면은 이게 이제 사주 구조에서, 즉 사주에서 일간이 될 수도 있고 월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연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월간이든 세간이든 또는 시간이든, 예를 들자면은 갑이 월간에 있어서 정관이라고 가정했으면은 그 정관이 덕령, 덕지, 덕세를 했나, 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보는 법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갑이 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갑은 항상 육시화갑은 각 천간에 지지가 6개의 지지가 번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갑일간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갑자일부터 시작하죠. 모든 육시화갑도 시작이 될 때는 갑자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갑자일부터 시작이 되고, 갑인일이 주어지고, 갑진일이 주어지고, 갑오일이 주어지고, 갑신일이 주어지고, 갑술일이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에 차츰 설명을 하고, 이제 갑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가. 첫 번째로 이제 음양, 음양을 논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음양을 논했을 때에는 갑일간은 이제 목이 그 첫째로는 양에 해당이 된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에서는 어떤 것이냐?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행이 있죠.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속에서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주어 있다. 목이나 오행성이죠. 그래서 갑목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고 이 음양으로는 양이 되는 것이다.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해서 첫 번째 갑
갑은 음양으로 해서는 양이 되고 오행성으로 해서는 목이 되는 것이다. 목.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음양의 음양 오행론에서는 천간지지가 다 음양 오행이 다 주어져 있는데 우선 갑에 대한 설명이니까 갑에 대한 설명에서는 음양론을 논할 때에는 양이 되고 오행성을 논할 때는 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론과 또 오행론을 때 음양 오행이라고 우리가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은 갑일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세간이 됐든 시간이 됐든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오행성으로는 목에 해당이 된다. 이제 사주 구조가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사주 네 기둥이 쭉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일간이 갑일 수도 있고 월간의 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연주라 하고 월주라 하고 여기 이제 일주라고 하고 여기는 시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시주, 일주, 월주, 연주. 그래서 이 갑이 천간에 여기는 이제 천간이라고 지지라고 그래서 천간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에 주어지든 월주에 주어지든 연주에 주어지든 시주에 주어지든 이 갑이 놓여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갑은 오행성으로는 목이라 하고 음양론을 논했을 때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가장 큰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음양론과 오행론 그래서 음양과 오행선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 지금 천간에 대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을 풀이하는 것이니까 갑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설명하니까 갑이라는 것은 음양론으로 해서는 양이 되고 오행성으로 해서는 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은 천간에 갑을 병정무기 경신임계해서 갑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갑을 음양 오행론으로 이렇게 쭉 천간과 지지를 논하는데 그 첫 번째로 갑의 음양론을 논할 때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오행론으로 논했을 때는 목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사주 구조를 세워놨을 때 천간에 이게 갑이 들어간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 음양론을 반드시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익혀서 음양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행수라고 있는데 오행수라고 있는 것인데 즉 오행수는 갑은 즉 목은 목이죠. 목은 이제 오행수로는 38목이라고 해서 양수는 3이 되고 음수는 8이 되는데 갑목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목이 되기 때문에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갑목은 오행수로는 3에 해당이 된다. 3에 해당이 된다. 즉 천간과 지지에는 무조건 오행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오행수는 38목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38목에 38목이 되는 것이고 27화가 되는 것이고 50토가 되는 것이고 금은 49가 되는 것이고 수는 16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목은 3과 8의 숫자가 있고 화는 2와 7의 숫자가 있고 토는 5와 10의 숫자가 있고 금은 4와 9의 숫자가 있고 수는 1과 6의 숫자가 있다. 그래서 홀수는 양수가 되고 홀수는 양이 되고 음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짝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간목은 38목에서 이제 목수에서 양이니까 갑은 양이니까 3목에 해당이 된다. 이게 오행수로는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성으로는 즉 방위 또는 나부 오행수 이런 것 같은데 오성으로는 이게 즉 오성은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목은 우리가 이제 동방목인데 목은 이제 어질인자를 써서 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성은 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격국론으로 들어가면은 목을 사용해서 격을 채용할 때는 이제 인숙격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어질인자를 써서 인숙격이라는 이제 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한참 이제 차후에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오성으로서는 목이니까 목은 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성품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제 성품. 예를 들자면 갑의 일간이 즉 갑이 일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일간이면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니까 그 갑에 대한 성품 즉 그 타고난 사람의 즉 그 사주 주인공의 성품은 우선적으로 간목이니까 이 인성 즉 인을 뜻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갑의 천간 갑의 일간만 놓고 이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오성으로서 즉 성품은 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분 모행이 또 있는데 나분 모행수가 있는데 나분 모행수 이것은 이 갑 하나만 놓고 나분 모행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분 모행수를 볼 때에는 이제 육시화갑의 갑자와 이제 을축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뽑아내는데 나분 모행수 즉 선천수를 정할 때에는 선천수를 정한다 하는 것은 갑과 자와 축과 이제 을과 축이 해서 네 자가 각자 그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숫자를 정한데 그것이 선천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천간갑이니까 갑기 자오는 이게 네 가지죠. 갑과 기와 자와 오 지지의 갑 자와 오와 정간의 갑과 기가 이 네 가지 수를 합해서 구수 이게 9수가 이제 구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의 나분모행수로서는 이제 9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9수가 나오는 것이다. 9수죠. 이렇게 해서 나분모행수로는 천간갑은 9수가 나온다. 이렇게 9 숫자 나분모행수는 9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을축해서 숫자를 뽑아내 가지고 나분모행 금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뽑는 나중에 나분모행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해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이제 전 영상에 이렇게 나분모행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나분모행수로는 갑은 천간갑은 9에 해당이 된다. 9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선천수 나분모에 대한 선천수가 있고 또 그냥 선천수가 있는데 이 그냥 선천수는 기문둔갑 활용에 응용한다. 기문둔갑을 할 때 응용을 한다. 그래서 천간 갑은 그 첫 번째니까 선천수로는 갑은 그냥 1에 해당이 된다. 1. 첫 번째로 갑은 1에 첫 번째 그냥 그대로 1에 해당이 된다. 선천수로는 그냥 1에 해당이 된다. 나분모행수 선천수로는 9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선천수로는 그냥 1에 해당이 된다. 나분모행의 선천수는 나분모행을 뽑기 위한 수고 그냥 선천수는 기분둔갑에 활용하기 위한 수다. 그래서 그냥 일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은 나분모행 선천수로는 9가 해당이 되고 그냥 선천수로는 1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천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우선 잘 이제 이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방에 해당이 되는데, 방이죠. 방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24산 즉 24의 8개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방향이 있는데 간목은 동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쪽 간묘을이 즉 묘가 이제 진방에 해당이 되는데 진이 정동방이죠. 그래서 이제 8개 진계에 들어있는 이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동쪽으로 방위로는 동쪽으로 보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색이 있죠. 색상. 색이 이제 색이 있는데 그 색은 이제 청색이다. 청색. 색상으로는 청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동방목은 이제 갑인 즉 갑을 인묘는 동쪽에 이제 동쪽을 표상하고 동쪽을 표상하는 것은 이제 청색 색깔로는 청색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방위로는 동쪽이 해당이 되고 색깔로는 청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색. 이제 청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음양론으로 해서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 즉 갑에 대한 설명이죠. 간목은 음양론으로 해서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이고 오행론으로 해서는 목이 되는 것이고 오행수로는 즉 양수 38목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은 이제 3과 8의 수가 있고 화는 2와 7의 수가 있고 토는 5와 10의 수가 있고 금에는 4와 9의 수가 있고 수에는 1과 6의 수가 있고 홀수는 양행수에 해당이 되고 짝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즉 38목이니까 38목에 3수, 오행수, 양수로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으로는 성심, 즉 심성을 말하는 것인데 어질인에 속하는 것이다. 나분 오행수 선천수로는 구수에 해당이 된다. 구수 나분 오행수죠. 그래서 나분 오행수 뽑는 법은 각기 좌우에서 이제 구수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분 오행에 관한 선천수와 나분 오행을 뽑는 수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를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선천수로는 갑이라는 선천수로는 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1. 그 첫 번째죠. 첫 번째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1의 수는 주로 이제 기문 둔갑에서 응용을 크게 활용을 한다. 이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는 동쪽이 해당이 되고 동방목의 진궁에 배속돼 있어서 진궁은 8개로 이제 정동방에 해당이 되는데 진궁에 배속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나 또는 기타 다른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24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24절기와 방위를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동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쪽 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론으로는 즉 우리가 이제 빛 색깔이죠. 청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색은 동쪽을 표상하는 색깔이고 갑을 인묘 이렇게 이제 천관 갑을과 인묘 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쪽을 표상하는 색깔은 청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천간합이 있는데 천간합은 이제 이 천간합의 천간 속에서 갑과 기가 이제 합하는데 갑기합이죠. 갑기합. 천간합으로는 갑기합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갑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와 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간 다섯 번째 있는 간과 합해서 천간 오합이라고 하고 또 5개의 합이 주어지니까 이제 천간 오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10단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쭉 바꿔서 하면은 10개의 합론이 주어지는데 이걸 10단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단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천간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그때는 이제 갑기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사주 구조를 놓고 이제 갑기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제 갑기합이 주어져서 성립이 될 때에는 갑은 무토로 이제 변하는 것이고 기는 그대로 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갑기합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별도 10단금론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 우선 천간합에는 갑기합이 있다. 그래서 천간갑과 여기 기가 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간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충이 있는데 이제 천간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일간 논이니까 갑에 대한 논이니까 갑과의 충은 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갑경충이죠. 그래서 갑의 이제 육친 즉 오행론으로 했을 때에는 갑은 목에 해당이 되고 경금은 금에 해당이 되니까 경금은 이제 나중에 경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숫자가 하는데 구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구수와 38 그래서 갑경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정관 충론에 대한 것도 이 사주 구조에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지금은 갑에 대한 이제 구조 틀 구조 속에서 갑에 대한 갑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당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합으로는 갑기합이 있는 것이고 정관충으로 해서는 갑경충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합에 대한 것은 십단금론으로 설명한다고 했었고 충에 대한 것도 충이라는 이 충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게 충이라는 주제를 놓고 설명할 때에 이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우선 이제 천간 십천관과 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이제 육시화갑 속에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천간들이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갑이 자를 만나고 인을 만나고 진을 만나고 오를 만나고 신을 만나고 수를 만나죠. 그래서 갑이 지지를 만나는 것은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모든 정관이 다 6개를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오자원법, 이제 오자원법이라 하고 이렇게 각 천간이 지지를 6개 만나는 부분을 유구라고 하는 것이다. 유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유구법 이거 여기에 대한 구조가 이제 다방면으로 쓰이죠. 이제 오자원법으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만나는 오자원법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유구법으로도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해서 유구법으로도 설명이 많은 설명 부분에 이제 쓰임새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좀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갑자일을 만나고 갑인을 만나고 갑진을 만나고 갑오를 만나고 갑신을 만나고 갑수를 만나고 했을 때에 오행 이제 지지까지 설명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갑자는 지지의 임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갑인은 지지의 비견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갑진은 지지의 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갑오는 지지의 상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갑신은 지지의 편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갑술은 지지의 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육친 관계까지 들어갔을 때 음양오행과 육친론까지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직업론 또는 그 성품론까지 같이 겸해서 주어지는데 지지의 설명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설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설명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시화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육시화갑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이제 천관과 지지, 즉 천관과 지지에서 십관과 십이지지에서 갑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돼서 쓰임새가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을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